유튜브 활동을 아주 열심히는 요즘에 하지는 못하고 너무 책을 쓰느라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제가 요즘에 팀장 리더십 책을 쓰고 있는데 아직 다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유튜브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공유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OECD가 10년이에요 지금 평균. 그리고 일본이 그보다 조금 더 높아서 11년이고, 한국이 5년 정도 되고, 미국이 4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5년, 미국은 4년, 뭐 이렇다. 그러면 5년 주기로, 또는 미국은 4년 주기로 이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수순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잘 하지는 않지만 유튜브 했었던 몇 가지 주제들을 한번 뽑아보니까 퇴사에 대한 게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 퇴사, 퇴직, 이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보다가 거기에 나왔는데, 교육을 가면 항상 제 교육에서, 조직에서,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탈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조직에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온보딩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조직 적응. 근데 미국의 컨설팅 펌, 뭐 맥킨지 이런 데는 직원의 퇴직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차피 미국의 직장인 평균 근속 연수가 4년이면 4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맞는 거고, 또 업 앤 아웃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아웃, 업.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아웃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조직이.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누구나 다 팀장이나 임원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바람직하게 봐야 된다. 그런데 그 퇴직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회사 이미지에 퇴직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들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자들 중에서 한 1% 정도만 채용의 오퍼를 받는데요. 그러면 맥킨지에 있는 그 이력 자체가 굉장한 스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대기업도 근속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 대기업에 들어갈 정도의 스펙이 있어. 이걸 위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다른 데 이직하려고, 또는 창업이나 또 다른 일을 하려고 대기업에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이 평생 동안 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국 맥킨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맥킨지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다가 이직을 하면 다른 회사의 커리어를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어. 자, 그래서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이들이 잘 또 커리어를 잘 쌓아가야 회사의 이미지도 좋은 거니까,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리어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대요. 그러면 퇴직자들이, 나 퇴직하고 나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마치 졸업생들이나 뭐 이렇게 동창회 같은 거 하듯이, 대학원에서 뭐 원우회 하듯이 이런 커뮤니티가 있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이들이 본인의 근황이나 본인의 뭐 어떠한 뭐 주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디 이직을 했어, 열렬히 뭐 축하를 해주고, 누군가가 뭐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뭐 유니콘 기업이 됐어 이러면 이제 그런 거 홍보도 해주고, 그러니까 퇴직을 했지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크게 잘 되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을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모여지는 사람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 잘 풀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저의 그냥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학교에 동참 회보라고 하는 게 와요. 근데 그 동참 회보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동문들의 근황이 나옵니다. 저도 책을 내고 제 책, 그 동문 중에 뭐 누군가가 책을 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몇 번 됐어요. 동참 회보가, 그러니까 페이퍼로도 이렇게 이제 오지만, 요즘에는 페이퍼가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서 이메일도 함께 이제 발송을 하거든요. 근데 이메일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서울대 덕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 동문으로서 그 덕분에 어떠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동문들의 어떤 커뮤니티, 이와 같이 회사도 맥킨지라고 하는 곳에서 맥킨지 덕분에,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취업에 대한 정보도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타사에 이직을 합니다. 굉장히 이력을 잘 쌓아요. 부메랑 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있다가 4, 5년 만에 이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직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활약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이제 퇴직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퇴직자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내가 어느 회사에 이직을 해서 나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서로 소고를 나누면 또 누군가는 우리 회사에 다시 또 백해서 올래? 그러니까 부메랑 직원. 그러면 맥킨지 같은 곳에서는 그 부메랑 직원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또 하기도 한답니다. 감소, 직원의 감소라고 하는 거는 마치 계획된 것처럼 활용을 하라는 거죠. 이 어떤 계획된 감소, 얘를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만들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라.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물며 공무원들도요, 내 신분이 보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AI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직무가 변환이 되면 자리는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또 물론 직장이나 직업을 이직을 하고 직업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7개에서 15개의 직업이나 직장을 갖게 된다,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아예 그 자체를 인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발전을 시켜라. 근데 너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은 커리어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들어가는 거랑 졸업하는 게 다르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많은 수가 들어가지만 일정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졸업 수를 제한을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너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이직을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굉장히 역량을 키우도록 개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맥킨지에 있는 그 인사총괄 임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역량을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Grow skills or go.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업 앤 아웃 그 평가 때문에 뭐 다른 회사, 우리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경력 사원으로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이제 그럴 때 맥킨지에 있었다라는 경력을 굉장히 높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도 뭐 교육이나 멘토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껏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스킬을 계속 업하고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직원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 업무 역량에는 KSA라고 하잖아요. K 난리지 지식 그리고 애티튜드라고 해요. 이 태도라고 하는 것도 옆에서 우리가 peer to peer라고 하는데 뭐 멘토링을 두거나 아니면 옆에 뭐 동료 코칭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발전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2번째는 내부 후보자와 부메랑 직원을 전략적으로 승진시켜라. 업 앤 아웃 방식을 고수를 하려면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승진은 누구한테? 내부 후보자, 그 많은 역량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부메랑 직원들 있죠. 이들을 또 전략적으로 키워주고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직에 대해서 두려움을 덜 갖겠죠. 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어떠한 조금 알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키워주는 분위기가 여기는 되는 것 같아. 왜? 조직 문화를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퇴사를 할 때 보면 회사에서 고민되는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고성과자가 나갈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성과자들에게는, 하이퍼포머들에게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또 그가 역량이 있다는 걸 주변에 알리고 널리 알 수 있도록 직원들로부터 인재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구나, 우리 조직에서는 이걸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에서 걱정하는 거는 핵심 인재나 그러니까 하이퍼포머가 나갈까봐 이제 그러는 건데, 그들은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을 하면 회사에 절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역량이 있으니까 어디든 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성과를 냈는데 얘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승진이 안 돼. 가차없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전략적으로 키워주고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째, 직장 동문을 참여시켜라. 자,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이 있다가 이 친구가 이제 퇴직을 해요. 그리고 나가면 사실은 과거의 직원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의 근황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더 좋은 커리어를 쌓게 됐다. 누군가가 뭐 창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났다. 그러면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울대 덕분에 이렇게 이메일 오는 것처럼 동문들의 근황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워낙 학교가 오래됐으니까
막 한 50년 전 동문 이런 분이 이제 뭐 어떻게 하셨다, 미국에서 뭐 어떻게 큰 사업을 이뤘다, 이런 게 이메일로 와요. 근데 보면 되게 뿌듯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맥킨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동문 커뮤니티를 제대로 좀 발전시키려면 회원제 커뮤니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동창 회비이잖아요. 동창 회비를 내야 사실은 뭐 신문도 발간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또 이제 기자들도 있고, 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뉴스레터처럼 간단하게 회원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뭐 연락을 유지하고, 이벤트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하고, 또 뭐 동문들 간의 어떤 평판을 자랑하고,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동문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문의 수를 늘리는 방법? 아이러니하게 직원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 그래서 떠나는 이들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고, 또 그들의 미래를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커리어 특집 기사도 내고, 이러면서 업앤 아웃 규칙을 고수할 수 있고, 이를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직뿐만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유튜브에 한번 얘기했는데, 배울 게 없을 때 떠나라. 그리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직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 제가 했어요. 제가 이직을 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는 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 뭐가 됐든 간에 나를 개발을 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도 회사에서 정말 가득 배우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